사쪽에 1, 2번 두 문제만 푸세요. 객관식 문제. 문제를 먼저 읽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희 다 같이 단독 덜으실래요? 전절 나의 소중한 걸 지키는 기부에 암색 프랑스어 흔적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향이 너무 좋다. 갑자기 칫솔을 달라 하겠네요. 코코아 향기. 약간 코코아 방향제가 너무 좋다거든요. 괜찮다.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놔둬야겠다. 이제 괜찮다. 천연 방향, 천연? 인공 방향제. 코코아 방향제. 자, 보실게요. 자, 지금 읽어보시면은 핵심적인 인물 둘이 나오고 있지. 장기랑 까투리가 있어. 장기는 숙광이고 까투리는 안광이죠. 이 장기는 좋은 애 같아, 안 좋은 애 같아? 나쁜 놈의 새끼. 부정적인 인물인 것 같지? 애가 되게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자야. 이 까투리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잘하는, 그리고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인습을 따르지 않는 그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진 콩을 보고서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읽어보시면은 장기는 그 콩을 먹고서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까투리가 이제 장기를 말리려고 하는데, 장기는 그냥 지식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롭게 해석을 하면서 그거를 먹겠다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즉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서 먹으려고 고집을 부려. 나 전 밭전 내 밭 논밭에 수 물을 끌어들인다 라는 뜻이고, 자기한테 이롭게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아전인수라고 해. 자기 논에 물대기 이런 뜻이고요. 자기한테 이롭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는 굉장히 고집을 부리면서 그 콩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까투리는 그거를 말려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얘를 말립니다. 근데요,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이 소설에서 볼만한 지점은 시점과 서술 방식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에 또 고전소설, 이 판소리기 소설의 흥부전을 배우면서 얘를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모든 고전소설은 다 무슨 시점이라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고 밖에 있다고? 네. 작품 밖에 있어요. 작품 밖에 위치하면서 인물들의 마음까지 다 얘기를 해주는데 이 소설은 그냥 일반적인 고전 소설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소설이었던 게 아닌 원래 노래였던 판소리였던 소설이야. 즉 판소리가 나중에 소설로 정착이 된 경우이고 이런 걸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해. 그래서 이런 판소리계 소설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특징은 얘가 일반적인 고전 소설 플러스 더해서 판소리 창자의 목소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또한 얘는 분명히 소설이라서 줄글, 즉 산문이거든? 근데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리듬감이 느껴져. 운율이 느껴지는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와. 이렇게 운율이 느껴지는 문장을 우리가 운문체 또는 율문체라고 해. 같은 뜻이야. 운율이 느껴지는 문장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글자 수가 3, 4조, 4, 4조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들도 많이 보이고 사음보라든지 A, A, B, A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다 운율이 느껴지는 문장이 느껴지는 게 나타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흥부전에서도 보시게 될 거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서 보시고 자, 이 소설은 그래서 판소리 창자의 역할을 하는 서술자를 우리가 찾아보게 될 거야. 자, 서술 방식을 보면은 비속어도 나오고 한자어도 나와. 이런 것도 또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인데 왜 그러냐면은 비속어는 평민의 언어이고요. 한자어는 누구의 언어일까요? 그치, 양반의 언어겠지? 이런 것들이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 왜냐면은 처음에는 원래 이 판소리라는 건 평민들이 향유하던 그런 장르였어. 근데 나중에 양반층까지 확대가 되었거든. 그래서 평민층과 양반층이 같이 향유를 하던 갈래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판소리에는 비속어도 나타나고 이건 고사 일용어이라든지 한자가 같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데 그게 소설 속에서도 같이 이제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자어라든지 다양한 고사들의 인용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한 굉장히 재미있는 해학적인 표현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런 서술 방식이라든지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에 하는 흥부전에서도 이제 나오는 얘기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거야. 자, 이 장기전의 주제는 남성의 권위주의 그리고 가부장적인 허세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 그 당시는 여성의 재혼을 완전히 금지하는 시대였어. 그 재혼을 개가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개가 금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풍자를 까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재혼을 금지라기보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지금도 이제 쓰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 남편이 일찍 죽은 여자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미망인이라고 해, 얘들아. 들어봤니? 안 들어보는 게 더 좋아요. 이거는 쓰면 안 되는 단어라고 요즘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이 일찍 죽은 여자를 미망인이라고 하는 게 잃을 미, 아닐 미, 아직 목숨을 잃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식은 뭐였냐면은 남편이 일찍 죽으면 여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같이 따라 죽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죽은 여자라는 의미예요. 정말 쓰면 안 되는 의미의 단어인 거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단어는 이제 안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남편이 죽으면은 재혼?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이게.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개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터부시되어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런 개가 금지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풍자를 하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는 조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여성의 그런 지위 향상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고전소설은 이제 수능에서는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구나. 이제 어휘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가시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해석을 하기가 좋겠지. 한번 보자. 이때! 장기 치작 불짝시면 이라고
하는데 장기가 어떤 시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야. 그래서 읽어보면 당공대 단견마기에 초록꿈초깃을 달려 변등동청 지쳐있고 중력버슬 옷간사에 정물담으로 잘신 김채 장부기상 졸시고 뭔 살인지 모르시겠죠?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 거야? 한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지. 아, 그냥 양반들이 많이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자를 많이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평민들은 이런 거 무슨 말인지 그 당시에도 몰랐을 거야. 그냥 되게 장찌의 치장이 이런 모습이고 얘가 되게 기상이 좋아 보인다 까지만 보시면 되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근데 까투리의 치장을 볼짝시면 이라고 하면서 얘가 어떤 치장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잔누비 속적으리 벅벅이 잘된 우벼 상하의복 갇혀있고 아우가들 12딸려. 그러니까 총 자식이 몇 명? 21명 인 거네. 되게 많다 자식이. 앞세우고 뒤세우고 어서 가자 바삐 가자 병원 가냐 너른들의 줄줄이 퍼져가며 널랑적을 죽고 우리랑 이걸 죽자. 여러분 그냥 내가 읽기만 하는데도 느낌이 오지 않니? 전반적으로 운율이 느껴져. 그냥 글자 수가 4, 4, 3, 4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기도 하고 사음보 율격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율문체, 운문체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지금 까투리가 자식들 21명의 자식들 데리고서는 총총총총총총 너른 들판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청생만물 저마다 녹이 있으니 일포식도 재수라고 점점 주어들어갈지 난데없는 붉은 콩이 하나 덩그렇게 놓여있거늘 그 콩을 보고 장기란 놈이 하는 말이 어하 그 콩 참 소담하다. 하늘이 주신 복을 내 어찌 마다 하겠느냐 라고 서리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먹겠다 안 먹겠다? 콩 먹겠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콩 먹어야지. 저거를 어떻게 안 먹고 배기니? 내 복이니 먹어보자 라고 하는 데서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 까투리가 하는 말이 아직 그 콩 먹지 마쇼. 설상의 눈 위에 유인적하니 사람의 발자취가 있으니 너무 수상해 보여요. 다시금 살펴보니 입으로 훌훌 불고 비로 싹싹 쓴 자취. 사실 훌훌이나 싹싹 이런 거는 표현을 안 해도 의미는 전달이 되잖아. 근데 이런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재미있게 표현할 수가 있지. 음성상징어의 기능은 생동감 넘치게 표현을 해준다. 재미있다 라는 겁니다. 그 자취가 심히 괴이하네. 뭔가 수상해 보여. 이상해 보여. 이상해. 제발 그 콩 먹지 마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눈이 쫙 쌓여있는 곳에 콩이 하나가 띵 누워있는데 뭔가 사람의 발자취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예쁘게 콩이 잘 보이게 싹싹싹싹 쓸어가지고 예쁘게 놔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뭔가 수상해 보인다. 라는 거에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때 장기란 놈이 하는 말이 야 너 참 미련하다. 너래요 너. 우리 1학기 때 높임법 할 때도 배웠지만은 남편이 아내를 높여서 부르는 말도 있어요. 자네, 하오 이런 하오체를 통해서 높일 수도 있잖아. 근데 아내한테 너래. 그러니까 너를 높여보고 있니 낮춰보고 있니? 낮춰보고 있죠. 이 장기란 놈은 되게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진 애고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데서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이때를 의논컨대 동지섣달 설안이라 첩첩이 쌓인 곳이 눈이 곳곳에 덮여 있으니 지금 이 천산에 날아다니는 새가 끄쳐 있고 지금 새도 안 날아다니고요. 만경에 발길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이 첩천산 중에 사람의 발자취가 있겠느냐. 에이 그럴 리가 없다 라면서 까투리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는 거야. 근데 까투리가 하는 말이 일이 되어간 형세는 그렇듯하나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굉장히 불길한 꿈을 꿨대. 그러니까 잘 생각해가지고 헤아려서 일 처리를 하래요. 그랬더니 장기가 소!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자 이런 소라는 단어 정도는 여러분 뜻을 알아두시기 좋습니다. 그래야 얘가 어떤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태도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비운다는 얘기죠. 비웃으면서 웃으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일몽을 얻으니 내가 꿈을 꿨는데 학을 쫙 비껴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께 문안 인사를 드렸대요. 근데 나한테 살림처사 벼슬을 주시고 만석고의 콩 한 섬을 쫙 나한테 콩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콩이 바로 뭐겠구나. 옥황상제가 나한테 주신 선물이겠구나. 그러니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 알고 있잖아. 옥황상제께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갔다? 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장기가 조금 멍청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 무슨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끽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거는 죽을 꿈인 거야. 죽을 꿈인데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까투리가 하는 말이 그대 꿈 그러하나 내과 꿈을 해몽해보면은 무비 다 흉몽이라 분명히 그건 흉몽일 거야. 어젯밤 이경초에 내가 첫 잠을 들어서 꿈을 꿨는데 북망상 음지 속에 구준비가 막 뿌리고 있더래. 얘들아, 북망상은 사람이 죽으면 묻히는 곳이야. 알아두면 좋아요. 거기에 막 구준비가 뿌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불길한 꿈이지. 쌍무지개가 홀지에 칼이 되어서 그 칼이 자네 목을 땡강 내리쳤대요. 어떻게 될 꿈이다. 너가 죽을 흉몽인 것 같다. 그러니까 제발 국콩 먹지 마오 라고 하는데, 아무리 미신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도 너희들 이런 말 들으면 먹겠니 안 먹겠니? 나 같으면 안 먹을 것 같아. 그냥 불길해서라도. 괜히 그냥 먹었다가 잘못되면은 괜히 좀 그렇잖아요. 무슨 하나밖에 없는데 나 같으면 안 먹을 것 같거든. 근데 장기란 놈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야, 그 꿈겁녀라. 춘단대 알성가에 문간장환 참내에서 어사와 두 가지를 머리에 숙여 꽂고, 즉 내가 장원급제 해가지고 임금님께서 어사가 되면 내려주시는 그 꽃 두 개를 머리에다 딱 꽂고선 내가 장원급제해서 승승장구할 그럴 좋은 꿈이라는 거야. 넘길게. 근데 까투리가 또 하는 말이 삼경야의 꿈을 꾸니. 자, 우리 저번 고전어휘 할 때 외웠던 거니까 물어볼게. 삼경이 무슨 뜻이야? 늦은 밤, 한밤중, 그지? 정확하게 밤 11시에서 새벽 1시를 얘기하는데 뭐 정확한 시간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늦은 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야는 밤이고요. 그러니까 삼경야 하면 그냥 늦은 밤인 거죠. 지난 늦은 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청은들이 무쇠가마 잔에 머리 흠뻑 쓰고 만경창파 아주 깊은 늘에 풍덩 빠졌거늘 나 혼자 그 물가에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보니까 자네 죽을 흉몽이라. 그러니까 제발 그 콩 먹지 마오 라면서 까투리가 지금 말리고 있어. 근데 장기란 놈이 하는 말이 그래? 그 꿈은 더욱 좋다. 대명이 중흥할 때 구원병창하거늘 이내 몸이 대장되어서 이 군대에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승장구할 그런 꿈이라는 거예요. 그때 까투리가 하는 말이 그 콩 먹고 잘 되란 말은 내가 먼저 말하로이다. 단지 탈방수망으로 항천부사 재수하여 항천부사 재수한다는 얘기는 저승사자의 벼슬을 얻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청산을 영이별하오니니. 그러니까 청산이라는 건 여기에서 이승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승을 영영 이별한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 내 원망은 부디 마시오. 옛 책을 볼 양이면은 고집불통이 너무 과하다가 패가망신한 사람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고진시황이고 그 중에 하나가 초패왕이고 그 중에 하나가 굴사멸이에요. 자, 얘네들이 다 지금 뭐한 애들이라고요? 너무 고집을 부리다가 패가망신한 애들이라는 겁니다.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고사를 인용하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양반층들이 같이 항교를 했기 때문에 양반층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도 분명히 고집 너무 과하다가 분명히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장기란 놈이 하는 말이, 야, 콩 먹고 다 죽을까? 고서를 못 자시면은 하면서 자기도 이제 예책을, 고서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콩태자가 든 사람은 다 오래 살고 귀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태국적 천황씨는 오래 살았고, 태우복희 씨도 오래 살았고, 한태조, 당태종도 오래 살았고, 태자가 든 사람들은 다 오래 살았대요. 강태공도 그랬고요. 이태백도 그랬대요. 태일성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태가 콩태자니까 이름에 태자가 들어간 사람들은 오래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 콩 먹으면 오래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정말 비논리적이지. 이런 식으로 그냥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한다는 얘기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서 비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 이름에 태자가 들어가면 오래 산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까투리가 홀로 경화없어 물러서니, 야, 저기 봐라, 장기란 놈 거동 한번 보시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입니다. 즉 원래 판소리는 창자가, 여러분 지우라, 지금 얘 장기란 놈 하는 행동 좀 보세요 라고 해서 관객들한테 얘기를 건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소설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고전 소설의 편집자적 논평이기도 하고, 판소리 창자, 즉 판소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해. 이런 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야. 콩 먹으러 들어갈 때 12장목 펼쳐들고 꾸벅꾸벅 고개 좋아 조침조침 들어가서 반달 같은 혀뿌리로 드립다 꽉 찍으니, 나 그냥 읽기만 했는데 리듬감이 느껴지죠. 네, 전반적으로 계속 운율감이 느껴지는 문장이 나타난다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해. 머리 위에 치는 소리, 방랑사 중에 저격시장하다가 버금술에 마치는 듯 와찌뿌뚜따 뿌뚜뚜뚜뚜뚜 변통없이 치였구나. 지금 잠기가 어떻게 된 것 같아? 덫에 꽥 낸 것 같죠? 그 콩을 먹으려고 하다가 사람이 놓은 덫에다가 지금 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생겼겠죠? 까투리가 그거를 벗겨줄 수는 없으니까. 자, 1번 봅시다. 자, 뒤에서 장기가 이런 얘기를 하네. 자네 너무 서러워 마시오. 상부자진 네 가문에 장가간 게 내 실수지. 지금 자기가 죽게 생긴 게 누구 때문이야? 지 때문이잖아. 자기가 까투리 말 안 듣고 그 콩 먹어가지고. 근데 네 가문의 상부, 부, 남편의 상이 자진데 내가 거기에 장가간 게 문제다. 그러니까 누구 탓하는 거야? 까투리 탓하는 거야. 지 잘못인데. 내가 너한테 장가가 가가지고 지금 죽게 생긴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자는, 죽은 자는 불가부생이라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그러니 다시 보기 어려우니 낮을 굳이 보려거든 명일도만 일찍 먹고 차인자 따라가면은 저기 김천장에 걸려있거나 시장에 내가 걸려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덫에 씌웠으니까 사람이 데려가다가 아마 이 꽁을 털을 뽑아가지고 장에다가 내다 팔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기 트레이더스 가면은 나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은 나 볼 수 있어. 이런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은 가명도나 변형도, 수령도 관청고에 걸려있던지 아니면 어떤 관아의 창고에 있겠죠? 아니면 복물찜에, 어떤 복물 장소에 짐에 묻혀가지고 장에 팔려가고 있겠죠? 사또밥상에 올라있던지 다 뽑혀가지고 삶아져가지고 있겠죠? 부어져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혼인집 패백, 건치가 되어가지고 누군가 결혼하는 그 밥상 위에 올라 있겠지. 그러니까 나 보러 오려면은 이렇게 시장에 가거나 누군가의 밥상 위를 보면 내가 거기 있을 거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나요? 재밌으셔야 됩니다. 재밌는 겁니다. 이런 게 뭐라고요? 히읗히읗적? 해학적인 거예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쓰일 것들을 쫙 나열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볼 홍보전에서도 이런 해학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야. 내 얼굴 못 보아 서러워하지 말고 자네 몸 수절하여 정열부인 되옵소서. 수절을 하래. 그 당시에 분위기를 알 수 있지. 뭘 중요시 여긴? 개가 금지, 여성의 정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시대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지. 개가는 재혼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까투리는 뒤에 호라비 장기랑 재혼을 합니다. 얘가 대단하죠. 그치? 그 당시에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여성의 개가 와 상상도 못하지. 남편을 따라 죽어야 되는데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이 까투리가 재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일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이 작가는 이 개가 금지에 대해서 옹호하고 싶은 거야? 까고 싶은 거야? 까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자꾸만 장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지. 불쌍하다 이 내 신세.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내 까투리 울지 마라. 이 창부 간장 다 녹는다. 네 아무리 서러하나 죽는 나만 불쌍하대요. 얘가 되게 좋은 애 같으면은 보통 어떻게 하겠니? 미안해 까투라. 투리투리 우리 까투리. 내가 네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 21나 되는 우리 꽁자식들 듣고 너 혼자 남겨두고 내가 떠나게 생겼어. 흐흐 우리 자식들 어떡해. 너 혼자 어떻게 키울 거야 하면서 남아있을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니야. 근데 누가 제일 불쌍하대? 나만 불쌍하대. 나만. 지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새끼인 거야. 그게 작가가 의도하는 캐릭터성인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자. 네, 그 당시 사회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쉽죠? 알고 보면 쉽습니다. 2번 가부장의 건의에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던 사회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번 A에서 장기와 까투리가 말하는 방식은 지금 장기는 정말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이야기를 끌어들여 와가지고 그냥 억지놀이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까투리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자, 3번 결국 내가 이걸 보여주려고 많은 컨텐츠 중에서도 많은 고전설 중에서도 일부러 내신 바로 직전에 요거를 일부러 가지고 온 측면이 있는데, 자, 이 노래는 판소리 장기타령이라는 노래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판소리계 소설로, 지금의 소설로 장착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소리 창자의 목소리가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그걸 A 부분에서 찾아보면 뭘까요? 걔가 일부러 색깔을 맞춘 부분이 있어요. 야, 저기 장기란 놈 행동하는 것 좀 보시오 라고 누군가한테, 관객들한테 말을 건네는 듯한 그런 말투가 드러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장기란 놈 거동보소. 거동은 행동이란 뜻이야. 네, 그래서 지금 까투리는 꿈 얘기도 하고 그리고 고사도 인용을 하고 하면서 장기를 말리려고 하는데 장기는 귓등으로도 안 들어. 지 고집 안 졌다가 결국은 내 거다 하게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요. 뒤에 6쪽에서 7쪽까지 있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본 부분이랑 다른 이제 장기랑 서대주 얘기예요. 네, 그래서 문제 풀어보시고 뒤에
그 부분에 대한 분석 노트 있으니까 네, 참고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공부가 더 될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12쪽, 13쪽 보자. 자, 12쪽, 13쪽은 일부는 지금 우리가 본 부분이고 일부는 새로운 부분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13쪽. 8번에서 10번까지. 정기호 씨. 왜 안 풀려? 그냥 자는 거 아니지? 열심히 읽고 있는 거지? 자는 거 아니지? 이거 벗어. 더워. 너 지금 되게 따뜻해 지금. 굉장히 포근해. 아니죠. 자는 거 보기를 참고하여. 그치, 당연하지. 얘들아 보기가 나오고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으면 제발 보기를 참고하세요. 왜 보기를 안 봐 얘들아? 수절이 뭐였죠? 문법이든 문학이든 독서든 항상 보기가 나오면 보기를 봐야 돼. 그게 답이야. 수절이 뭐였죠? 나의 정절을 지키는 거. 절개를 지키는 것. 우의적 форм이 뭐예요? 돌려서 그러는 거. 우의적 돌려서 돌려서 방해를 하는 거. 어? 그래요. 오늘 내가 특별히 방해를 해주는 너 되게 개화기 지신 같다. 이해요? 대학의 지식인이 아디다스를 입어요? 거기까지. 진짜 저 안경이 약간 개화기 지신 것 같아. 정치인 같은데. 어? 정치인 같은. 아니 그냥 중심까지는 아니고 개화기 지시. 여기까지. 안 돼. 너.
자, 볼까? 자, 우리가 여러분 여기까지 봤어. 얘가 변통 없이 치는 데까지, 덫에 치는 데까지.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새로운 내용이니까 한번 보실게요. 이 꼴을 본 까투리 기가 막히고 앞이 아득하여 저런 강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 말 잘 들어도 패가하고 개짓말 안 들어도 망신하네 하면서 위아래 넓은 자바깥에 지랑머리 풀어헤치고 당글당글 뒹굴면서 가슴 치고 일어나앉아 잔디풀을 쥐어뜯어가면서 애통해하고 두 발을 땅땅 구르면서 성을 무너뜨리듯이 재단이 절통해한다. 아홉 아들 12딸과 친구 번디들이 불쌍하다 아이고 우리 잠기 하면서 탄식하면서 조문 애곡하니 가령고사 나무천의 울음소리 뿐이었다. 까투리는 그 슬픈 가운데서도 공산야월 투견새 소리 슬프네요 더욱 서럽구나 통감에 이르기를 좋은 약이 입에 쓰나 병리는 이롭고 옳은 말은 귀에 거스리나 행실에는 이롭다 하였으니 당신 잠기도 내 말을 들었더라면은 이런 변을 당할 리가 없을 텐데 내 말을 듣지 그랬어. 아이고 답답하고 불쌍하다. 우리 양조 좋은 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슬피 서서 통곡을 하니 눈물은 연못이 되고 한숨은 비바람이 되는구나. 눈물이 절로 나고 한숨이 막 나와요. 아이고 가슴에 불이 붙네. 이내 평생 어찌 알고 하는데 웃긴 게 얘들아 아까 다른 친구들이 조문 왔잖아요. 근데 장기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숨이 안 끊어졌어요. 그냥 덫에 차려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딱 덫에 채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에라이냥 요란하다 이러고 있는 거야. 얘 지금 안 죽었는데 어차피 죽을 거니까 미리 조문한 거예요 지금. 아이고 장기가 죽게 생겼다면서요 이러면서 지금 좀 재밌는 부분입니다. 네. 에라이냥 요란하다. 화낼 일이 아니야. 산에 갈 사람이 어디 있겠나. 미련은 먼저 오고 지혜는 누구나 그 뒤에 일이니라. 죽는 놈이 탈없이 죽을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사람도 죽고 삶도 맥으로 한다더니 나 한번 맥이나 한번 짚어봐라 라고 하니까 까투리가 잠깨 맥을 접어보다가 너 죽게 생겼다. 너 이 지금 맥 다 끊어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잠기가 우리가 아까 본 보기에서 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답은 8번. 답은 자 지금 전반적으로 장기와 까투리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율문투의 문장 전반적으로 지금 운율이 느껴지는 문장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지 얘들아. 네, 그리고 중간중간 고사를 많이 인용을 하면서 인물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임성상징어도 완전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까투리든 장기든 둘 다 어떤 태도 변화라는 건 없지. 장기는 지금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지잘났다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둘 다 태도 변화는 드러나지 않아요. 9번 A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말하기 방식 둘 다 이제 똑같은 콩 먹는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10번 제발 보기를 참고하여 라고 했으면은 제발 보기를 보셔야 돼요. 보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장기전은 당시의 유교 도덕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남성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를 풍자하고 여권 신장이라는 구성의 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 네. 자, 5번을 보시면 주제의식 강화라고 했는데 내가 미리 내용을 얘기해 주기도 했지만 내용을 얘기해 준 것과는 상관이 없이 까투리가 평생 수절하는 내용이 나오면은 위에서 설명한 이런 주제가 강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용이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냥 참고로 뒤에 얘가 재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지만 이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보기를 항상 봐야 돼 얘들아. 기본적으로. 네, 답은 5번. 자 뒤에 분석 노트 또 있으니까 재미있게 읽어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고요. 11번에서 14번 쑥 풀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본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18쪽, 19쪽에 11번에서 14번. 간단해요. 3분 컷.
문제 풀어야 되는 거 먼저 주고 있는 거야. 얘기하고. 함정 문제 있어. 그런 게 없죠. 무슨 그냥 못 풀겠으면 다음 정 문제야. 좀 지금 18조. 그쵸. 와우. 너 오늘 말한 것 중에 제일 크게 말했다? 그래요? 갑자기? 숫자가 좀 흔치 않은데? 컸어요. 제일 자신 있게 얘기했어. 신기해. 진짜 쉽지 않아.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지. 자, 거의 다 우리가 본 부분이지. 1번. 네, 우화라는 건 돌려서 인간의 이야기를 표현해주는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네, 우화를 통해서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거 맞고요. 네, 주로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리듬감이 느껴지는 운문체의 문장이 나타나고 있지. 또한 한문투의 양반의 언어와 평민층의 비속어가, 속어라는 건 비속어를 얘기하는 거야. 속어가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 보여요. 네, 그래서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흥부전에서도 나오는 네, 그런 특징이니까 네, 잘 기억을 해두시면서 답은 3번. 네, 요약적 제시는 아니죠. 2번. 네, 까투리의 푸념을 정리했다는 건데 네, 내용적으로 맞지 않는 걸 찾으시면 되죠. 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까투리가. 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겠다! 이런 얘기 되게 슬퍼하고 있죠? 얘는. 이건 보자마자 네, 아전인수 나한테 유리하게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거. 나머지는 한번 뒤에 해석 있으니까 꼭 해보시고. 자, 14번은 완전히 딱 모의고사 스타일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흥부전 나올 때는 우리 1학기 때도 계속 그랬듯이 소설은 되게 쉽게 나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한두 문제 정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제 조금 약간 까서 나오면은. 그러니까 모의고사 스타일이지만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스타일로도 나오니까 이게 내신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독서 지문이고 화적 지문인 거죠. 이런 거는. 자, 3번 보면은요. 사람들은 나 무작정 원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단 작은 약속부터 하게 할 필요가 있대. 완전히 화법 지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미리 자, 장기야, 남편 들어봐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그 길거리에 먹을 게 떨어 있으면은 그 주변에 혹시 무슨 함정 같은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잘 살펴보고 먹도록 하자. 라든지 아니면 잘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먹도록 하자. 라든지 그런 작은 약속을 미리 해두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디귿에 대한 3번을 보시면은 까투리가 나는 예전부터 한마디의 말도 잘못되게 한 적이 없어 라는 것을 다시 떠올리게 했으면 상기 다시 떠올리게 했으면은 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약속을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문학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대처를 할 수 있게 하겠지? 답은 3번.